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월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버드 대 학생들은 어제 열린 졸업식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 씨에 대한 구금 금지 명령이 연장됐습니다. 한인 등 수백 명은 법원 앞에서 정 씨에 대한 추방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관에서 식품류 등 반입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류 휴대가 많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 한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월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어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란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내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을 동결해달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법원 소속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어제 어린이용 장난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두 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관세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역시 월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 어제 열린 졸업식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어제 심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행정부에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들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 대학 측이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길 원하면 출마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일부 졸업생들은 유학생 없인 하버드도 없다는 문구가 적힌 학사모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유학생들에 대한 연대 표시로 가슴이나 모자에 흰 꽃을 달았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에 대한 구금 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습니다.
심리가 열린 법원 앞에는 한인 등 수백 명이 모여 정 씨에 대한 추방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어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금 금지 임시명령 연장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법원 관할권 등을 이유로 정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청취한 나오미 부오발트 판사는 다음 심리를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45분에 열기로 하고,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 씨에 대한 구금 금지 임시명령을 연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영주권자인 정 씨는 컬럼비아대 3학년생으로 지난 3월 캠퍼스 내에서 펼쳐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된 정 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의 활동이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린 맨하탄 법원 앞에는 한인 등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정 씨에 대한 추방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유학 연수 등의 비자 인터뷰가 중단된 가운데 국무부가 현재 비자 인터뷰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열릴 수도 있다며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신청과 인터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뒤 지금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가능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F, M, J 비자와 관련 신청자의 SNS를 비롯한 신원 검증 절차 확대를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추가 지침 시점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전날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핵심 분야와 관련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말에 우린 비자 관련 방법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나 협상, 외교적 고려 등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처리할지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조치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린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또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악용하거나 미국의 연구나 지식 재산권 및 기술을 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와 함께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관에서 식품류 등 반입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류 휴대가 많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격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식품류 반입에 대한 규제 규정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당국이 여행자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공항에서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소속 단속 요원들이 반입 금지 음식 및 농산품 등을 압수하는 사례가 연간 7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CBP는 적발을 위해 훈련된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무부 디렉터는 육류, 과일, 채소는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며 소량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CBP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으론 육류, 생과일과 채소, 식물, 씨앗, 토양, 동물성 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오는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라면,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찌개, 국, 카레 등의 레토르트 식품, 일부 유제품도 포함됩니다. 세관 신고서에 식품류가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의 정도, 반입 품목의 위험성, 고의성 여부, 상업적 목적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안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월가와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연방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예산안에 포함된 섹션 899 조항이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 과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판단한 국가들의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면세 대상이었던 각국 국부펀드의 미국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고강도 관세 부과 이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현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안전 자산이라 여겨지던 국채와 달러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 미국의 국채, 주식, 달러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월가와 산업계는 해당 조항이 이 같은 자산 이탈 움직임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서 얻는 이자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섹션 899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 정부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 한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가 뉴저지 한인 변호사 최모 씨가 소유했던 700만 달러의 현금과 부정수급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자산 몰수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법률 매체 로우닷컴에 따르면 최 씨는 유명 로펌인 데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9월경 은행 사기, 허위 신청서 제출, 신분 도용, 자금 세탁 등 PPP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구금 상태로 있던 중 2022년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5월 6일 연방검찰이 숨진 최 씨에 대해 동결돼 있던 자산과 관련 몰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소장에서 최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PPP 프로그램을 통해 총 약 897만 달러를 부정수급했다며 최 씨는 이 돈을 가족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은 후 자금을 세탁했고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인 곳에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홈스쿨 바이어 클럽을 비롯해 뉴욕의 스마트 러닝, 뉴저지 소재 에듀 클라우드 등 세 곳의 교육사업체 명의로 PPP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사업체 세금 보고서, 은행 계좌, 직원 수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부정수급한 대출금으로 뉴저지 크레스킬의 주택을 구입하고 아마존, 테슬라, 애플 등의 주식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몰수 소송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최 씨가 숨진 후 유족이 동결 자산에 대한 해지 또는 소유 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의 개입을 막는 임시 금지령을 하루 만에 예비 금지 명령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루이스 리먼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28일 정부가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자금 지원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먼 판사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협박해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교통부가 뉴욕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날인 27일 리먼 판사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막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예비 금지 명령으로 전환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예비 금지 명령은 올해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혼잡 통행료는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으로 지난달에만 5,670만 달러, 시행 이후론 2억 1,7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총 5억 달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젯블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뉴욕 JFK 공항 복귀를 추진합니다.
이번 제휴는 블루스카이란 이름으로 양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상호 적립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편 예약도 각사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유나이티드는 2027년부터 JFK 국제공항에서 하루 최대 7회 왕복 운항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젯블루는 뉴욕 공항에서의 운항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젯블루는 아메리칸 항공과의 제휴 해제 및 스피릿 항공과의 합병 무산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왔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2015년 JFK를 떠난 뒤 뉴욕 공항에 집중했으나 고객 이탈과 공항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MTA 이사회가 680억 달러 규모 대중교통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현대화 사업은 120년 된 뉴욕시의 전철과 버스 노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됩니다. 478억 달러를 투입해 1,500대의 전철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60개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전기버스 500대를 포함한 2,500대의 신형 버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오래된 전철 신호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도 54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래된 교량과 터널 수리에도 9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MTA 이사회가 승인한 지원 자금 중 절반가량은 급여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140억 달러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뉴욕주와 뉴욕시 전용 기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주민들은 앞으로 빨리 신청 확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푸드스탬프 신청 확인 통지서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48시간 이내에 신청 확인 통지서를 그리고 5일 이내에 서류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개발 계획을 승인해 4,600유닛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900유닛은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슈퍼마켓에서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산 와인을 지역 식료품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합니다. 와인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기존 주류 매장이 500피트 이내에 함께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 제한 조항과 함께 판매 허용 대상 식료품점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 스퀘어피트에서 4,000 스퀘어피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주류 매장에서 스낵, 담배, 음료 믹서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에나대 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75%가 슈퍼마켓 와인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았다 흐리다를 반복하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도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